예, 다들 조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증인 들어오시게 할까요? 예. 재판장님, 저기 행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예? 혹시 오늘 저기 그 피고인도 그렇고 지금 증인도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혹시 식사 부분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따가 저희끼리 저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203항서부터 일단은 질문할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답변 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장관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항, 204항은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지호 김봉식 기록 순번 817번 만 118쪽 이진우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그 만 151쪽 다시 제시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0분경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뒤 21시 48분경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과 저희 보시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통화였습니까? 그러니까 화상회의 끝나고 통화한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고요. 짧게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휘관들이 우선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전화하면서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출발해라 라고 제가 임무를 간단하게 단편 명령으로 하다라고 끊었던 것 같습니다. 205항입니다. 네. 이진우 사령관은 그 12월 3일 22시 45분경 수방사 지통실 앞에서 참모장 조백인, 작전처장 김문상, 제1경비단장 조성현과 회의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 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에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에 2대를 배치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해당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지시를 이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추정된 과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시한 명령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명시된 과업이라면 그 명시된 과업에 따라서 사령관이 추정된 과업을 염출해 가지고 지시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206항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이어 조성현 제1경비단장에게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조성현 단장이 1경비단 예하부대인 2특수임무대대와 3호 특임대대의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이 예하 특임 군사경찰대대에 각각 위 지시를 하달하여 각 부대가 출동하게 된 사실 맞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7항입니다. 이진우의 지시는 그 위 메모 내용과 일치하는데 증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그 위 메모 내용과 이진우 사령관이 했던 조치들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하는데 증인에게 보고를 하고 증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내용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이 메모 관련해서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작성됐고 마치 지금 증인의 지시를 받은 사항처럼 계속 유도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일에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은 이 문건은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 작성된 문건이 아니고 평소 훈련 내용 정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엄 관련해서 직접 지시 내린 것을 증인과 연결해서 자꾸 묻는 것은 유도신문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 좀 반영해서 예, 질문 적정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208항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3호 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도우라 라고 지시하고 이어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도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을 만나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증인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하거나 이진우 사령관이 보고한 내용에 의한 내용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209항 생략하고 210항 생략하겠습니다. 211항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3분경부터 00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도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한테 한 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부인을 했고 또한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질문하는 건 의도신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바꿔서 질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표현을 조금만 바꿀까요? 예,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도로 물어보시면.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그 오상배 대위나 저기 그 이민수 운전관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증언들이 확인이 되는데 증인도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1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와 선관위, 과천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2024년 12월 1일 오후경입니다. 글쎄 제가 정확하게 그때 했는지 기억이 정확치가 않고요. 12월 3일 날 제가 임무 부여하면서 전화로 얘기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은 납니다. 12월 3일 13시 55분경 곽종근 사령관에게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말이죠? 12월 3일 13시 55분경입니다. 12월 3일 13시 55분. 55분 네. 14시경인데 헬기를 사령부에 대기시키고 전개시켜 놓고 대비 태세를 갖춰라. 전기시키고 사실 그런 것들은 장관이 사령관에게 얘기할 때 헬기 운용이 가능하냐 정도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헬기 운용이 가능하냐 하니까 사령관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헬기로 투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헬기 대기를 잘 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일 것 같고 그 헬기 대기를 사령부에 시킬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시킬지 이거는 사령관이 판단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뭐 사령부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시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헬기 관련 논의는 있었다는 네, 맞습니다. 취지시네요. 네. 214, 21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6항 경호처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48분 20초경부터 35초경까지 약 15초간 곽종근 사령관과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에 10 내지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상황 발생 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켜라 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통화를 했는지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217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707 특임대 2개 지역대를 헬기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시간에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언론 보니까 통화 시간이 15초더라고요. 예. 15초에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얘기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 1분 이상은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왜? 어떤 특임대가 몇 개가 가고 어떤 인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뭐 몇 대가 가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을 텐데 그런 상황을 얘기할 정도의 시간이 15초밖에 안 됐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218항입니다. 김현태 전 707 단장은 이 법정에서 국회의사당 봉쇄가 임무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증인은 특전사 병력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들께서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맞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본청 들어오실 때 저지당한 의원들이 계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예,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계셨다면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어떤 분도 본청에 들어오는데 저지당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방금 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증인이 군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은 질서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청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어떤 불순 세력들이 혹시 테러를 하거나 또는 불법 점령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본청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확보하고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소위 증인께서 말씀하신 불순 세력 등이 이제 국회로 침투한다는 첩보나 뭐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정보나 첩보보다도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비상계엄이 발생돼서 하면 국회로 사람들이 막 불순 세력들이 몰려들거나 또는 침투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한 그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해서 707 특임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시라고? 23시 50분경입니다. 23시 50분이면 특전사 일제대,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최초 투입됐던 707 부대들이 본청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707 일진도 지금 국회 임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 들어오지 못한 상황인데 어떤 근거로 제가 지원 병력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23시 50분이라면 네. 시간적으로는 좀 안 맞다. 단 제 기억에는 24시 30분경에 그 지원 병력 추가 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통화는 했습니다. 왜 했냐면 23시 30분경에 24시 30분입니다. 24시 30분경에 일제대로 투입했던 그 707 인원들하고 그 국회 내 그 본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인원들하고 굉장히 좀 그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숫자가 너무나 이게 열세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이게 인원이 부족해 갖고 임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1시 30분 좀 넘어선가 하여튼 30분 전후해 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21시 30분. 아니요, 23시. 23시. 예. 24시. 24시. 예.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첫 부대 투입한 게 24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24시 정도에 투입해 갖고 본청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 좀 막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했는데 만약에 24시 30분경에 지원 병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23시 50분이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뭐 곽종근 사령관과 그 얘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20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4일 00시 31분경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증인께서도 당시 곽종근 사령관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병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원이 필요하겠다, 지원 병력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제가 딱 꽂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21항입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1분 04초경부터 44초경까지 약 40초간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하고, 증인께서는 00시 19분 22초경부터 21분 4초경까지 약 1분 42초간, 00시 32분 06초경부터 33분 11초경까지 약 1분 5초간, 그 00시 40분 37초경부터 41분 09초경까지 약 32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곽종근 사령관도 00시 40분 37초경부터 41분 09초경까지 약 38초간 증인의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관한 통화 아니었습니까? 언제? 이 일련의 통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는 저는 뭐 하지도 않았고 한 기억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19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통화 기록은 없었는지 내가 정확하게 확인 못하겠는데, 하여튼 24시 19분 있지 않습니까? 요때 제가 통화한 것은 그 유튜브, 무슨 유튜브죠? 뭐 유튜브에 나와서 특전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을 요때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TV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국회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부딪혀 있는, 충돌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바로 그래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쪽에 의원들 출입하는 쪽은 질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쪽 반대쪽 후문인가 이게 정문인가 모르는데, 반대쪽은 지금 아주 그냥 혼잡하다. 굉장히 지금 엉켜가지고 혼잡하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대규모 또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빼내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부딪혀 있는, 충돌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빼내라. 그래야 질서 유지가 되겠다. 그 얘기가 19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 의원들 빼내라고 했다고 김병주가 얘기하니까 뭐 또 이상하게 꼬여서 했던데, 그때 의원 얘기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 그 본청에는 의원님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19분에는 이런 어떤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대통령님께서 지침을 주신 게, 제1번으로 주신 게 국민안전이었거든요. 임무수행을 못해도 좋다. 임무수행을 못해도 좋으니 국민안전은 확실히 지켜라. 이게 1번이었어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빼내라. 왜? 우리 의원이 안 빠지면 걔네들도 못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빼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도 좀 빼내라. 그래야만 이게 정리가 되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충돌 생기면 이거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 얘기가 19분 얘기고,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시간 지나서 32분 요때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래서 소위 말 밀린다기보다 너무 그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임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인원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32분에 해가지고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병력 지원이 가능하냐, 지원 가능한 병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특전사령관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707 요원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확인해 보고 추가 투입이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 좀 더 추가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통화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이 저한테 전화를 2번인가 했어요. 제 기억에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 두 번, 세 번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추가 투입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추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병력을 몇 명을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이걸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들어와야겠다, 들어보내겠다, 투입시키겠다 하는 것도 그때 이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과정이 제가 32분 제가 전화한 이후에 특전사령관이 저한테 한 두세 번 정도 보고한 게 아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국회의원들 뭐 끌어내 이런 얘기할 계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잘 네. 알겠습니다. 222항은 조금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 내역 따로 제시 없이 하겠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장관이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집중하라라는 취지로 이 00시 31분경 그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이 직후 곽종근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같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 00에 36년 뭐라고 00시 31분경 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장관이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집중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병력이 부족해서 제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먼저 전화했던 것 같아요. 먼저 전화해가지고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집중해라. 그리고 추가로 혹시 더 들어올 지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해서 특전사령부에서 병력 보충하는 지원할 인원이 없는지 그걸 연결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4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그 비아폰으로 전화한 사실이 있나요? 네, 22시 54분경입니다. 12월 3일? 예, 12월 3일입니다. 예. 22시 54분경입니다. 그 회의 직후입니다. 정군주요지휘관 회의 직후입니다. 정군 지휘관의 직후. 예. 아, 뭐 그때는 아마 임무 때문에 전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인영 사령관에게 어떤 임무를 그 부과했습니까? 글쎄 뭐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합수부 구성을 했음 조기에 합수부로 구성하도록 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 같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68번 제 14,952쪽 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45쪽하고 72쪽 각각 제시하겠습니다.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윗부분이 45쪽이고 그 아래가 72쪽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증언할 당시에 그 체포명단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체포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에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체포명단은 아니고 체포명단은 아니다. 네,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들을 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할 당시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등이 있는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에게 알려주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체포명단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은 무엇입니까? 뭐 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포를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체포를 하려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특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이 특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체포하려면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방첩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첩사는 민간인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특정 범죄 사실도 특정되지가 않고 그리고 합수부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합수부가 구성이 돼야만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합수부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체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수부가 제가 어느 정도 있으면 구성되냐 그랬더니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마음 편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가 누구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인원들하고 일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인원들하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특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인원 불러주고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동정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뭐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거나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체포가 될 수 있도록 기구가 구성됐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체포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 225항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시기로는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특정해서 방첩사령관에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포고령 위반이 있는 그런 어떤 인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뭐 잘못을 해서 위반을 해가지고 체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위반을 할 계지가 있는 것 있으면 미리 예방하고 차단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범죄 계속 사실이 말씀하시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보라 하는 뜻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위반을 할 일이 있으면 사전 경고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어떤 위반을 못하도록 해줌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동정을 한번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위반이라는 것이 그 포고령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26항입니다.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직전인 22시 53분경 피고인께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는 홍장원 증인의 증언이 있었고 홍장원도 이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사정에 비추어 증인의 판단으로 여인영에게 연락한 것이 아닌 증인과 피고인 간의 사전 논의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증인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달을 한 게 증인과 피고인 간의 사전 논의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지침을 주실 것 같으면은 그 명확하게 제가 또 엄중하게 얘기했을 텐데 여장군한테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하지 않고 가볍게 한번 이런 인원들 한번 살펴봐라 동정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뭐 말씀하셨다 이건 아닙니다. 예, 227항입니다.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명단을 알려준 것은 비상계엄 선포 시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합동수사본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수사관과 차량 지원 등을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안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영 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기 전후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연수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정치인 등 15, 16명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어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명단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동훈 추가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229항입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그 한동훈 대표랑 그 이재명 대표랑 뭐 이렇게 3명 뭐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아닌데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그 본청에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야 저게 의원 신분도 아닌데 저렇게 하면 저거 혹시 보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 저 이재명 대표나 저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 아마 얘기된 게 그렇게 얘기가 뭐 와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아까도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어서 그냥 한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요. 김현태 관련돼서 218항 질문을 하실 때도 김현태가 국회에서 의사당 봉쇄가 임무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김현태가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은 그 사실이 아닌 거는 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번 질문에서도 조주호 여인형 진술에 의하면 근데 여인형은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호도 이 사건 법정에서 체포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것이 위치 추적인지 위치 확인인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정적으로 어떤 유리한 사실을 말했다 그렇게 진술했다 그런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좀 유도신문에 가까워서 좀 질문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녹취서에 지금 하신 말씀 남겨놓고 저 질문하실 때 그런 점 조금 염두에 두고 좀 해주십시오.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229항입니다. 증인은 이후 부관 기무뜸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와 차장 김상용을 합참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있습니까? 박한수하고 박헌수,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입니다. 아, 예, 예. 9시 21시 30분에 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을 합참으로 그 불러들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그 박한수 총장은 어차피 계엄사령관 임무를 박헌수,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조사본부장. 차장을 질문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오영대도 내가 불렀는데 예, 그 두 예. 명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상용 차장, 김상용 차장, 조사본부 차장입니다. 조사본부 차장. 아, 근데 조사본부 차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박헌수하고 오영대를 제가 불렀거든요. 오영대 부른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만든 그 일반 명령 초안 있잖아요. 예, 초안을 제가 전해주려고 21시 30분까지 오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둘 다 불렀냐면 그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군사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인사 명령 부분은 그 인사관리관이 인사기획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라서 주려고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결국은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못 만나서 전달을 못한 겁니다. 예. 230항은 답변이 나와서 생략하고 231항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제시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 30초경부터 56초경까지 약 26초간 경호처 비화폰을 이용하여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사유로 통화하셨습니까? 아까 24시 32분도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내용은 33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통화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통화 기록을 보면 32분
06초부터 33분 11초까지 1분 5초간 통화를 하고 또 이어서 바로 33분 30초부터 56초까지 26초간 통화했거든요. 예. 아마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병력 지원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방첩사에도 병력 지원 관련해서 통화를 하셨다는 취지십니까? 방첩사. 이거 방첩사 아니잖아. 곽종근인데. 231항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31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인영과 통화네요, 여기요. 맞죠? 예, 여인영 씨 여인영 통화네요. 예, 사령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오기가 있어서 예, 네. 곽종근 네. 사령관이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 통화입니다. 여인. 예. 다시요. 이름만 바뀌었구나. 네, 이해했습니다. 글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항입니다. 추가 증거 순번 569번 제 21,740조 김대우 증언 녹취록에 이제 그 기재돼 있는 증언 내용인데 그 제시는 하지 않고 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제 구민의 당시 수사조정과장이 그 00시 38분경 출동한 방첩사 군인 7명을 상대로 급콜 전화를 하면서 김대우 단장이 직접 그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을 수방사에 구금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세 명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 3명을 그 수방사에 구금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예, 지시했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과 통화한 직후인 00시 34분 33초경 김대우에게 전화해서 1분 33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우 단장은 00시 38분경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출동한 방첩사 군인 7명과의 그룹콜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3명을 수방사에 구금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증인이 이러한 지시를 여인영 사령관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정숙해 주세요. 예. 233항입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비상계엄 상황을 이용하여 포고령 위반 내지 그 우려를 명목으로 방첩사령부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여 구금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인 증인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군인들 나아가 경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고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의원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는 아니.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그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체포하러 들어갔다. 체포활동하러 들어갔다 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34항입니다. 예, 잠깐만 여기 하기 전에 아까 그 식사 관련해서 지금 피고인들, 증인들 저 두 분 합쳐서 세 분이나 지금 저 구속된 상태여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끝내는 걸로 하고 이따가 1시간 정도 저 식사를 그냥 하시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의견을. 예. 재판이 저희 그 어제도 뭐 거의 9시까지 재판을 했고요. 예. 지금 사실 휴정기에 아유, 너무 예. 죄송합니다. 예. 연일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하는 거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또 좀 인권 침해적인 면이 힘드시죠? 있는데요. 예. 물론 재판부가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 증인 신문 시간이 지금 80페이지입니다. 네. 80페이지여서 오늘 시작하게 되면 거의 지금 검사님 끝나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포함하면 뭐 거의 자작 넘어서 한 새벽 3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월 2일 기일 잡아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검사님 신문 끝나면 6시가 될 것 같은데 일과 중에 끝내주시는 것이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뭐 재판을 지연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새로운 네, 아유 기일을- 저 그러신 게 아닌 거는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길이 생각보다 빠듯해서 지금 사실은 박수박 씨도 이따가 원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증인신문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박수박 씨도 그 가명 네, 박수박 저희들 뭐 모르긴 하지만 예. 아마 그 증거 동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희 그 부분 관련해서는 네. 그 증언 녹취서 그러니까 다른 지금 뭐 그 종정 병합되기 전 기준으로는 다른 사건에서 증인신문도 예. 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 그 증인신문 아직 녹취서를 그걸 좀- 지금 안 보신 건가요? 예, 아직 저희가 아. 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뭐 의견서로 뭐 반박이 가능한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신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까 초반에 자리 때문에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뭐 이하상 변호사님 탓하는 건 아닌데 그 자리 그거 가지고 2-30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 초반에 좀 확 이렇게 진도를 탁 뽑아야 이렇게 재판은 되는데 어차피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고 재판부에서 조금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계속 붙잡아두긴 그렇고 아니 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피고인께서는 그러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있으시거든요. 지금 뭐 저희 직원들도 있고 저 교도관님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피고인들 뭐 저 노상원 피고인이나 김용현 피고인도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식사를 이제 빨리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장님, 예. 김경금 변호사입니다. 무리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뭐 진행을 하겠지만 반대 신문상 우리가 준비한 거 고려하고 예. 제주 신문하고 하면 오늘 중으로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 주신문 끝나면 김용현 증인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의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 진행하시고 반대 신문은 다음 기회를 잡아주시면 그때 하는 것으로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일단은 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식사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재판부에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 다음 기회를 한번 더 잡아가지고 할지 가급적 뭐 저 변호인들께서도 조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변호사님들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저 한쪽은 낮에 막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쪽은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밤에 하기는 조금 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서 이따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주신문까지는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저 기일을 새로 저 잡을지 어느 정도 또 하다가 끝낼지 그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하실까요 이제? 네, 재판장님. 배우철 변호사입니다. 예. 그 유병규 변호사님 233항 그 주신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증인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이 질문에는 직권남용죄의 핵심 구성 요건이 그대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라는 것은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이게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보이는데 맞는가요? 증인의 확인만 요구하는 형식인데요. 권한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순수 법률 개념입니다. 증인은 법률 판단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이 질문은 재판부의 판단권도 침해하고 있고 법률 구성 요건을 질문에 그대로 내장하고 있어서 단순한 사실 여부 질문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위법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 조서에 남겨주시고 적절하게 재판 지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독지사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방금 저를 변호사라고 호칭하셨는데 그 조서에 남기실 때 그 변호사 대신 검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랬어요? 저 직책을 죄송합니다. 나 몰랐어. 아, 제가 예, 변호사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빨리? 예, 진행하겠습니다. 234항서부터. 예. 234항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10시경 노상원 피고인으로부터 이번 주 주중에 한 개 팀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라는 지시를 받고 고동희 등 10명으로 팀을 구성한 다음 위 팀으로 하여금 20시 30분경 미리 중앙선관위 인근으로 출동시켰고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30분경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당직실을 통해 서버실로 진입했는데 이는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 간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인가요? 그것도 사전 협의된 것이라기보다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 그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뭐 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그 임무에 따라서 아마 추정된 과업을 염출해서 정보사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35항입니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36명은 그 정보사 A 여단에 소집이 되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계획은 증인과 노상원 피고인 간에 사전에 계획된 내용이었습니까? 누구를 체포하도록 계획됐다? 선관위 직원입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도록 계획됐다는 건 전 처음 듣거든요. 그런 계획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뭐 지시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36, 237항은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기록 순번 1268번 9739쪽 박헌수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검찰 조사 당시 그 전화가 와서 조사본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찾는 것도 아니고 김상용 대령의 이름을 특정해서 같이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는데 그 증인께서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함께 차장 김상용까지 부르면서 그 김상용 차장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제 보니까 김상용 대령이 제2수사단 그 1부장인가 무슨 부장으로 임명 예정인 인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38항은 그 답변이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239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4일 15시 54분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그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2024년 12월 4일 15시 54분경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12월 4일. 예. 15시. 15시. 예. 예. 당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어떤 일로 통화하셨습니까? 고생했다고 아마 노고 치하 및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 같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으로부터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0항입니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이 있다. 모든 증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네. 발언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24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피고인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과 만날 때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까? 누구하고 지금 그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경찰청장 두 분하고 피고인과 함께 네 분이서 만났을 때 그때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241항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2024년 12월 3일 22시 41분경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김준영 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증언 요지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증인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어떻게 뭐 내부에 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조지호 청장하고 한 기억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242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선관위 3개 장소, 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에 대한 확보를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에게 같은 장소로 출동하는 경찰 경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임무 수행하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경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9분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2시경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2시 11분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는 취지로 중앙선관위에서 회신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 증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검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게 문건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빠르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아,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만 급해서입니다. 천천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러면 예,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경기 남부 중앙선관위 그 회신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경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9분경부터 12월 4일 02시경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경부터 12월 4일 02시 11분경까지 선거연수원의 출입문을 봉쇄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 증인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마 제가 그 청장한테 얘기를 했을 걸로 기억합니다. 예, 244항 생략하겠습니다. 245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2024년 12월 3일 22시 24분경 3공수 특전 여단장 김정근에게 전 인원 비상 소집시켜라. 1계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불순 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계대대는 선거연수원으로 보내서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편의대를 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증인의 지시를 구체화하여 그 임무 수행을 했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시한 내용, 명령한 내용은 어떤 그 이 큰 어떤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정된 과업을 염출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6항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공수 특전여단은 편의대 2개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22시 27분경 1계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하고 1계 지역대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을 했는데 이것도 증인이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것을 곽종근 사령관이 구체화하여 임무 수행한 건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247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3분경 이상현 1공수 여단장에게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여 1개조는 국회, 1개조는 민주당사로 보내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증인의 지시를 구체화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편의대를 운용하라 이거는 사실 장관이 얘기할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기 뭐 대대급 정도
내지는 뭐 여단급 아주 뭐 더 봐준다 하더라도 사령부급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우리 군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저거는 누가 했겠다 저건 누가 했겠다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 방금 검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건 아마 여단장 선에서 얘기가 됐겠구나 또는 아 저거는 사령관 선에서 됐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예, 248, 249항 생략하겠습니다. 25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4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면서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관위 청사,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노상원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어차피 이게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보사가 선점을 해서 서버실을 이제 확보했다가 방첩사가 오면 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락을 취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관위 청사,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다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정성우 1처장이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증인께서 그 여인영 사령관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사안은 밑에서 이렇게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재판장님 있습니다.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유병국 검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죠. 검사님의 질문이 모두 다 사실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단정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의 지시한 것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A가 지시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귀속만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송 지휘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녹취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반영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신속하게 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52항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 선관위나 여론조사 선관위 쪽에 이제 경찰이 출동한다는 취지를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관위에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선관위에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것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얘기를 특별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임무가 같은 임무가 아니라기 때문에. 예, 2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54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공안시 03분경 국회의원 제적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공안시 03분경입니다. 아, 공안시 03분경. 예, 국회의 해제 결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그 지통실에 있으면서 전투통제실에서 그 언론을 보고 알은 것 같습니다. 방금 12월 3일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12월 4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255항입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은 이 무렵인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02분 44초경부터 공안시 03분 35초경까지 약 51초간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지금 그것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오상배 이민수의 이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과의
그 이러한 지시가 증인과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입니까?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위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7항입니다. 증인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16분경부터 공안시 47분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예. 예. 몇 시부터? 공안시 16분경부터 공안시 47분경입니다. 예. 이후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지휘통제실에 들어가 결심지원실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결심지원실에서는 어떤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셨습니까? 글쎄 오래돼서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현재까지의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리고 병력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친 장병들 중에 다친 사람이 없느냐 확인하셨고, 사상자 관심이 많으셔갖고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59항입니다. 그 따로 제시는 안 하고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의 그 저희 공판 기일에서 출석해서 그 증언했던 이제 박모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 피고인께서 이제 증인께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2번, 3번 아니 그 회의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그 대통령님께 그 병력은 철수시키겠습니다 하고 철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흔쾌히 그러시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2번, 3번 하실 대통령님이 병력 철수 건의해야 하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대기해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분이었으면 제가 그런 건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못 드렸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때 전투 통제실에서 회의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나가면서 같이 병력은 철수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죠 하고 흔쾌히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60항입니다. 추가 기록 순번 553번 2954쪽 김철진 증언 녹취서 26쪽 제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정합니다. 증인의 군사보좌관으로 재직했던 김철진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피고인께서 증인에게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묻자 증인이 500명 정도라고 답변을 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는 말을 그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이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인들하고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A라는 사람 틀리고 B라는 사람 틀리고 C라는 사람 틀리고 다 틀립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회의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한국말이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제일 신경 쓰신 것 중에 하나가 병력 최소화시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병력 최소화시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병력을 더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신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정확한 이런 어떤 워딩을 이해를 못하고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1항 대신 262항 먼저. 그리고 당시에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당시에 대통령님이 여기 앉으시고 이쪽에 제가 앉고 저하고 거리는 한 1m밖에 안 돼요. 1m?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박안수 총장 앉고 이쪽이 2차장하고 이렇게 앉았나?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여기 가까이 앉은 사람은 기억이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서 있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세히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62항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2시 09분 26초경부터 12분 53초경까지 약 3분 27초간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면 병력 철수와 관련된 상황을 얘기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61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증인으로부터 증인에게 특전사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증인께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증인으로부터 들었다고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 몇 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였습니다. 바로 직전에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타이밍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나고 났을 때 바로 이제 철수 문제는 다 철수한 게 아니고 안전지대로 일단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지도 그 지역 근처에 안전지대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를 복귀한 게 아니라 안전지대로 철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단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님께 제가 2시가 아니라 몇인지 시간은 정확지 않은데 하여튼 전투 통제실에서 나가실 때 병력은 철수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허락을 받고 그 이후에 제가 사령관들하고 전화해서 철수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그때는 이제 부대 복귀 철수하는 거 완전히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신 사실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263, 26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항입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4일 02시 30분경 노상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통화를 12월 하셨습니까? 4일 12월 4일 02시 30분경입니다. 02시 30분? 예. 노상원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통화 기록이 있다면 통화를 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글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제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553번 제2954쪽 김철진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그 증인께서 결심지원실에서 노상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증인께서 노상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글쎄 제가 뭐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들었다는 것도 저게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들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뭐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66, 266항 그 시간 관계상 재생 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있으십니까? 예,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증인은 위 발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해 얻고자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글쎄 뭐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정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폐악질, 폭거, 그 국회 야당의 그 의회 독재에 대한 폐악질, 폭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 폐해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들께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제 표현이었습니다. 268, 269항은 생략하고 270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제가 뭐 마무리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어떤 그 비상계엄을 그 대통령님께서 참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심을 하셔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고 그 선포에 한 거기에 따라서 주무장관인 제가 필요한 후속 조치, 비상계엄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장병들 그리고 군경 모든 분들이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주신문 관련해서 하나만 예, 질문 주신문 아직 남은 하겠습니다. 거. 네네. 예, 특검보님이 하실 거죠? 예. 네네. 한 가지만 그 아까 267항 주신문 267항 관련해서 증인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이라는 이야기가 폐악질을 뭐 야당의 폐악질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뭐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증인 말대로 한다면 증인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런 그 폐악질이나 야당의 폐악질이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고도의 통치 철학과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의 그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비상계엄을 이 중대한 비상계엄을 증인이 대통령과 같이 계획하고 진행을 한 건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증인이 대통령과 의견을 좀 나누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국회 여러 가지 참 이 수많은 어떤 이 국회의 어떤 폐악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1, 2, 3번까지 얘기하면서 아니 그럼 비상계엄 포고력이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포고력에 다 나왔는데 그 말고
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이후에 또 그런 본인들이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 알리고 어떻게 그 비상계엄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시려고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 그거는 않습니까? 제가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배일철 변호사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라는 단정적 표현을 지금 쓰면서 지금 증인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질문 다 끝나셨어요? 예, 일단은 반대신문은 저희가 좀 재판부에서 협의를 좀 해보고 아마도 오늘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김영현 피고인 측에서 오늘 하실 거는 지금 오늘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재판부에서 조금 협의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인께서 잠깐만 쉬셨다가 예, 그렇게 할까요? 지금이 5시 32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정도만 쉬죠. 한 5시 한 40분 정도에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7, 8분 정도 좀 휴정했다가 이후의 절차 어떻게 할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박성환 검사인데요.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아직 남았어요. 예. 지금 피고인 김영현의 변호인 측에서 변론하시겠다고 하는 게 혹시 지금 변론 분리 상태인데 가능한 일?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일시적으로 병합했다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죠. 뭐.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검찰 측이랑 변호인 측에 앞으로 당 말씀드릴 게 이전 사건 번호는 잊으시고 다 129로 그냥 내시면 됩니다. 모든 건 앞으로 그냥 이제 증인신문 조서도 다 하나로만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하나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뭐 제출하실 게 있더라도 모두 그 259와 129 사건으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재판장님, 저희들이 과거에 YTN을 상대로 예. 사실조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11월 27일 신청하고 12월 3일 날 발송됐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실조회 독촉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는데 11월 27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 신청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께서 예. 이 기관에 독촉을 해주시기 우리 주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바뀌시는데 가기 전에 독촉까지 보내오고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예, 지금 좀 받을까요? 주무관님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유의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무관님 고생만 그냥 진짜 너무 많이 하다가 막 그랬는데 지금 34분인데 아예 45분에 들어오겠습니다. 45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휴정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예.